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세법 강의하는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24시간 동안 같이 강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학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학문적 내용으로서 강의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빨리 시험 합격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시험용으로서만 강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먼저 교재 봅시다. 교재 16페이지 보죠. 16페이지 보시면은 총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1절 조세의 나오죠. 이 조세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세하면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세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1절에 대한 조세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해 드리냐면 설명하는 원인은요. 뒤에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매년마다 한 문제씩 흘러나오는 납세의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또 세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펴보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냐면 30페이지에 있어요. 30페이지에서 제4절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 여기에 대한 내용에다가는 별 표시 하나 하셔놓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죠. 1번 조세의 정의. 여러분들이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내용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조세란 모든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 여기서 가 그랬죠. 가 그랬으니까 주어예요. 주체죠.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과세 주체, 과세권자, 부과권자, 징수권자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과세 주체는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느 목적으로 징수하겠는가? 그래서 보니까 위하여 돼 있죠. 뭘까요? 목적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은 경비 조달 목적입니다. 경비 조달 목적으로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여기서 반대급부 없이라는 말은 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가 없이 과세 요건을 충족한 과세 요건 하면 납세무자 그리고 과세 대상인 세원천 그리고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인데 이 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원,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체입니다. 세자 앞에 있는 단어만 아시면 되겠죠. 세원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금전적 부담이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말한다면 세원을 법에다가 정해놓고 그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면은 세자 앞에가 취득이죠. 이게 세원이에요. 세원을 갖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어느 목적으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여기에 따라서 납세금 성립과 확정, 소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에서 국가 조직체입니다.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도 조직체예요. 이러한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내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기 세금마다 법에다가 세원천을 정해놓고 그 세원천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조세 정의였어요.
이 정의에 따라서 흘러나온 것이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오죠. 세원을 갖추었다면 징수한다 라는 내용을 나눠볼까요? 나눠본다면 세원을 갖추었다면 징수할 준비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납세문은 성립됐다 그래요.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납세문은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죠. 성립되었으면 그 성립된 세금을 얼마로서 징수할 것인가 라고 세의 금액을 정합니다. 세의 금액을 정한다는 걸 보고 저희들은 납세무 확정 그래요.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을 말하죠. 그리고 어떤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그 법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 세금의 세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액을 산정하였으면 산정된 세의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함으로써 납세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여가 조세 정의예요. 세금의 정의고요. 이 정의에 따라서 흘러나온 것이 각 세금마다 전부 다 성립, 확정, 소멸 이걸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다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느 부분을 문제를 낼까요? 조세 정의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흘러나온 모든 세금들이 전부 다 갖추어가는 성립, 확정, 소멸일까요? 과연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의 세 명칭은 알아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세 법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 세 명칭으로 합니다.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은 17페이지 보시면은 제2절에 대한 예로서 1번 조세의 분류예요. 모든 세금을 상황에 따라서 나눠본다라는 내용이 조세 분류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 명칭이에요.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세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칭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세법을 전혀 모르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보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모든 세금이에요. 모든 세금이 뭐예요? 조세. 모든 세금이었으니까 여기에는 뭐뭐세, 뭐뭐세, 뭐뭐세 이렇게 각기 세 명칭들이 있겠죠. 이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란 얘기예요. 이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은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 볼 때 영어 과목하고 비교해 볼 때 A, B, C, D, E, F예요. 산수 과목하고 한다면 1, 2, 3, 4, 5, 6이에요. 국어 과목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어때요? 영어 공부하려면 A, B, C, D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 영어 공부할 수 있겠죠. 세법도 마찬가지로 이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둬야 세금에 대한 내용의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은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 명칭을 보면은요. 뒤 보세요. 뒤에 18페이지 보시면 국세에 가지고 세 명칭들 많이 있죠. 그냥 지방세에 대한 내용, 세 명칭에 대한 내용 11개가 있어요. 그런 세 명칭들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세 명칭만 외우라 그럽니다. 시험범위에 있는 세 명칭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그래서 암기할 것이 있으니까 암기적 내용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암기적 내용은 여기다가 따로 적어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은 꼭 절대적으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볼 때 여기에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각기 상황에 따라 나눠 보는 거예요.
나눠보는데 이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나눠봐요. 과세 주체는 방금 조세의 정의를 보니까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국가가 징수하라. 이러한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징수하라 국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이러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라 지방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과세 주체에 따라 분류볼 때 국세나 지방세나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징수하라 징수 방법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징수 방법에 따라서 나눠볼 때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징수한다면 그러한 세금들은 직접세다.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한 단계 이전이 이루어져 간접적으로 징수한다. 그러한 세금들은 간접세 그럽니다.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다시 이렇게 과세 주체가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가 징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가 징수하여서 이러한 세금을 어디다 사용하냐? 사용 방법에 따라 나눠봐요. 사용 방법에 따라 나눠볼 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저희들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 걸 보고 경비로 사용한다 그래요. 이렇게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저희들은 보통세 그럽니다. 그리고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런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세자표가 목적이죠. 목적이라는 말은 용도를 정해 놨다는 거예요.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것은 목적세,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것은 보통세 이렇게 구별돼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교재에 대한 내용과 연결을 시켜봅시다. 교재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17페이지 보시면은 1가로에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나오죠.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D페이지 18페이지에서 맨 위에 보시면 국세 나오고 그 밑에 지방세에 대한 내용의 박스 나오죠. 이 박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들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의 밑줄 친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세로서 소득세, 세자표가 소득이죠. 소득이 세 원천이에요. 소득이 있다면 그 개인에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런 거죠. 이 소득세는 누가 징수합니까? 국가가 징수하니까 국세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법인세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 8월 달쯤 되면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겠죠. 이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자,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어떤 세법입니까? 표지 한번 볼까요? 표지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부동산 세법이네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 시험에서 있다는 거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요.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할 때 과세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부동산이니까 여기다 내용 시험 범위에 들어있겠죠. 종부세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방금 말씀드렸죠. 시험 범위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서는 특별소비세 그랬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특소세라고요. 특소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판매가액 안에는 특소세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명칭이 바뀌어서 개별소비세 그럽니다.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전자세법 아니죠. 부동산 세법이죠. 그러면 이 개별 소비세에 대한 내용도 알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세, 인지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밑줄 좀 그어 주십시오.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인지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세, 주세에 대한 예로서는 얘가 술이 주자예요. 술주자이니까 술의 주정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주세인데요.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지 술세법 아니죠. 그럼으로써 알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소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암기할 것이 나오죠. 암기할 것으로서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저희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약칭해서 종부세 그럽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인지세에 대한 내용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여기까지 일단은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죠. 이 가로에서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이 말은 사용에 대해서 모든 세금을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나눠볼 때 1번 보통세, 기억에서 구속, 금지 원칙에 따라서 소재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여기에서 문장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아는 단어는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되죠. 용도가 정해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경비라 그러죠.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은 뭐다? 보통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목적세. 기억 봅시다. 목적세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에 따라서 소재 수입 용도가 세법에 정해져 있어. 자, 여기서 내용도 참 어렵게 됐으나 키 하나만 빼냅시다. 키 하나만 아시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로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세 그래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용도가 정해진 세금들은 목적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 이렇게 나와줘요. 그리고 목적세와 보통세의 구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목적세와 보통세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목적세가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 놓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암기할 사항이 나오겠죠. 암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의 목적세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보통세니까요.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죠. 국세 목적세에 대한 이로서 교육세, 세자 앞에가 교육이죠. 교육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목적에 사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단순히 목적세에 대한 이로서 교육세가 목적세에 속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적세가 교육세가 목적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여기에서 세자 앞이 교통이죠. 교통에 온전한 소통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용도에 사용되는가 그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목적세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의 개발 육성 목적에만 사용된다로 나와져요. 그리고 어느 목적에 사용되는 건 알 필요 없고 농어촌 특별세가 목적세다 아시면 돼요. 여기에서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단순히 외워두는 것이니까 첫 글자를 연결해서 외워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 첫 글자로서 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가 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에 관련된 세금은 보통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이랬으면요.
첫 글자가 소죠. 교농에 들어가지 않죠. 뭘까요? 보통세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 볼까요? 소득세의 세 원천은 소득,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가가,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하여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세로 가봅시다.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징수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데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의 구성을 보세요. 구성을 본다면 서울특별시에 대한 내용도 지자체죠. 또 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지자체죠. 그리고 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여기도 도죠. 그럼 도로서 여기도 지자체고요. 시도, 군도, 구도 지자체예요. 이러한 지자체에 대해서 운영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을 지자체 스스로들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에서 이 정도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 너가 징수하라 했어요. 그럼 이런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특별시, 광역시가 징수하니까 특광시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하라 목적세.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보통세 이렇게 구별되고요. 그리고 특강에 대한 세금의 일부적 내용을 떼어내서 또 일부적 내용을 추가시켜가지고 이러한 세금은 도가 너가 징수하라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보통세, 목적세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시, 군 너가 징수하라 시, 군세, 보통세, 목적세, 구세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24페이지에 적어졌어요. 24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세의 세목 및 과세권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 나오죠.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표예요.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3박 4일 동안 암기하였으면 5일째 갈 때는 이 내용이 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져요. 이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합시다. 이 말은 뭘까요? 복골복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얼마나 어렵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 하고 말씀 생각하고 있을까 봐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세금은 어느 지자체에는 빠지고 어느 지자체는 끼고 어떤 세금은 어느 지자체에 빠지고 끼고 이렇게 각기 세금마다 지자체에 빠지고 끼고 이렇게 나와져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취득세 가지고 들어보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도에 끼어 있죠. 그리고 시군의 취득세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그리고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에는 취득세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구에는요. 취득세가 없어요. 또 다시 등록면허세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도에 끼어 있죠. 하나 시군에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도 없어요. 하나 구에는 끼어 있어요. 다시 재산세 가지고 연결해 보죠.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는 도에는 없어요. 그리고 시군에는 재산세가 끼어 있죠. 또 특별시, 광역시에는 재산세가 없어요. 하나 구에는 재산세가 끼어 있어요. 어때요? 세금마다 각기 지자체마다 끼고 빠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암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골복합시다. 복골복해서 내가 애워왔던 것이 나오면 마치고요. 외우지 않았던 것이 나온다면 틀리고 이런 내용으로 합시다. 그게 가장 편하겠네요. 시험용으로서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을 적어드릴게요.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이유로서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도에 속한 세금인데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된다, 끼어 들어간다 라고 아시고요. 그리고 시, 군, 구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가 시, 군, 구세다. 이렇게 하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실수록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세금이라고 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 종합부동산세 보유에 관한 세금이에요.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 세원은 재산의 보유하였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보유와 관한 세금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통세와 목적세에 대한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보통세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에 대한 내용은 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 그럼 첫 글자가 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 하시면 되겠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자 앞에가 지방교육이니까 지방교육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역자원, 하나는 지역시설인데 이 지역자원에 대한 내용은 물이에요. 물이니까 부동산이 아님으로써 물에 대한 내용, 자원에 대한 내용 알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은 시설만 아시면 돼요. 여기 시설,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은 화재와 연관되는 거죠. 화재로서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물건의 소유자니까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겠죠. 그리고 건축물의 보유, 주택 보유, 선박을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소방시설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면서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인 보유세금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보유세금을 따로 떼어내 보세요. 따로 떼어내 볼 때 국가가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한다면 A, B, C, D예요. 그래서 이 A, B, C, D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칠판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따로 외우시는데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특히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교농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다.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라고 아시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세에 대한 일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가 시, 군, 구세다.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암기하시는데 특광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보유에 관한 세금만 따로 띄어볼 때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리고 교재 19페이지 하는데 19페이지에서 3가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관계없으니까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4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여기에서는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보는 거예요. 세원이 있으면 다른 세금과 별도로 그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독립세 그래요. 별도로 징수하니까 독립세 이렇게 칭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세금들은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독립세에 대한 일로서 세원에 대한 하나예요. 한 세금에 한 세원을 갖춤으로써 다른 세금과 별도로 과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도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부가세란 말은 부가가 바로 붙인다는 얘기죠. 붙이는 세금이에요. 붙이는 세금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적어놓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도 물론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시험용어로 알아야 되니까 시험용어에 대한 요로서 적어드릴게요. 세원이 없이 다른 세금에 법에서 정해진 세금에 저희들은 세금을 다른 말로 칭할 때 같은 말로 칭할 때 세목 그래요. 특정 세목에 특정 세금에 붙여서 붙이니까 부가란 말로 표현해요. 붙이니까 돼요. 부가세, 붙이는 세금이라는 거죠. 부가하여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이 내용은 기생충이에요.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에게 붙어 사는 거 기생충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요. 다음 중 기생충세는 안 나와요. 이해하는 것은 기생충으로 이해하고요. 아는 것은 부가세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세금에 어떠한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가 암기하라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귀에 익으면서 머리에 각인되면서요. 암기가 됩니다. 지금은 암기 안 되더라 하더라도 시간만 약간 흘러가면 암기가 되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급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공부하세요. 그럼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그러면 외울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부가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교재 19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보충 나오죠. 약간 노란스 나오잖아요. 노란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붙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퍼센트 붙겠는가에 대한 내용의 숫자적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표에서 아는 것은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어촌 특별세 옆에다가 국세라고 적으세요. 적었다 했으면 이제 등록면허세 갑시다.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받았을 때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납부할 세액의 20%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감면받았을 때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 이렇게 나와주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한번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볼 때 취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그에 대한 내용이 붙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죠. 어느 때? 감면받았을 때. 재산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는 붙지 않죠. 이거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붙는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의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죠. 어느 때? 감면받았을 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없다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적으세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가 없다. 왜?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뒷페이지에서 5가로. 5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6가로. 6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모든 세금을 과세 표준에 따라서 나누어 볼 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됐으면 종가세 그러고요.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됐으면 종량세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6가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세 표준의 뜻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내용에 설명할 수 있겠죠.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 의해서 각기 세금마다의 법에 의해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이게 바로 과세표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까요?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의 세금액을 산정하려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을 보고 기초라 그러죠. 그럼 세액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이 가액이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가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세표준이 가액이니까 여기는 뭘로? 따를 종자를 써서 종가세 그래요. 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맨 처음 나온 것이 수량이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표준이 수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따를 종자 써가지고 종량세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예요. 그리고 일부적 세금이 종량세도 택하고 또 종가도 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종가와 종량에 대한 내용을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먼저 교재 볼 때 교재에서 화살표 나오죠. 6가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된 내용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 내용을 볼 때 종량세, 종가세를 적용하여 채택하고 있는 세금에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이제 이 문장을 표현력을 좀 다르게 해서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부적 내용은 종양세를 택하고 일부적 내용은 종가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인지세, 등록민허세, 지역자원세가 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일부는 종가, 일부는 종량을 택한다라는 내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등록면허세. 아까 말씀드릴 때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국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징수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이에요. 그러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죠. 자, 이 등록 행위를 갖추었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글자를 적음으로 인해서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등록의 뜻이에요. 그리고 글자를 적었다는 것은 먹물을 묻혔다는 얘기죠.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만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 을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볼 때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있다는 것은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그 건물의 뭐 면적이랄지 그다음에 집안이랄지 구조 이런 것들이 적어진 것이 표제부고요. 그리고 또 갑구에 대한 내용은 내 거다고 적어진 것이 갑구예요. 을구에 대한 내용은 내 거다, 왜 거. 내 거다가 뭘까요? 소유권. 소유권, 왜에 대한 내용이 을구에 적는 거예요. 자, 이제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가정을 이렇게 가정합시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은행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서 등기부 을구에다가 적겠죠. 나는 어디 은행이었다 라고 적고요. 그리고 내가 회수할 금액은 얼마다 라는 내용으로서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15억이다 이렇게 적겠죠. 이 적어 보니까 먹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먹물 묻혔죠. 먹물 묻혔으니까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징수할 때에 여기에 적어진 요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이때 세율은 0.2%예요. 곱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세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게 뭐였어요? 금액이죠. 금액이니까 가액, 종가세입니다. 이건 종가세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요 빌려왔던 금액을 갚았어요. 상환하였습니다. 갚았다면 자, 이에 대한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없애려면 이렇게 두 줄 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먹물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합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한 건당 6천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뭘까요?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는 건당 6천으로서 과세하는 겁니다. 여기 볼 때 건당 그랬죠. 건당이니까 뭘까요? 수량, 종량세겠죠. 이제 내용 나오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현이 가액일 수도 있고 수량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일부적 내용은 종가를 택하고 일부적 내용은 수량을 택한다는 거죠. 일부적 내용으로서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일부적 내용으로서 종량을 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다? 등록면허세다. 등록면허세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치시고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땡땡권 말소. 이 말이 등록면허세의 문제에서 나왔다면 그때는 끝에 가셔서 건당 6,000원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말소죠. 말소란 단어가 있으면 건당 6,000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느 문제에서요? 등록 면허세 문제에서요. 여기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7가로, 7가로에 대한 내용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8가로, 8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 세율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프니까 여기서는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뒤로 가져서 이제 제3절 세법 용어의 정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읽어보시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합시다. 정리해 본다면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이 말은 국가가 징수한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암기하시는데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 내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특히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에 해당되는 세금은 보통세다,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예로서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그리고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암기하셔야겠죠. 목적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특광도의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의 지방세는 보통세다.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예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에 독립세와 부가세에서 부가세만 하시면 돼요. 부가세란 말은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해당된 세금으로서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한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세액에서 붙는 것이고요.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없다는 거 구별하시길 바라고요. 왜 그럽니까? 재산세에 붙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죠. 그리고 또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서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은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과세표준이 가액인 종가세입니다. 취득세 종가세고요. 재산세도 종가세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종가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말소란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방금 배웠던 내용의 정리적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법의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문제화되는 건 크게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인 30페이지에서 제4절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10분 쉬었다는데 시간적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보너스로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알려줄 보너스에 대한 이거죠. 보면은 방금 보니까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방금 정리까지 해볼 때 취득세는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또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또 도도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서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납부할 때는 한 번 납부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100억으로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100억 금액에 대해서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광역시도 이 100억 금액 전체를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도도 이 100억 금액을 전체로 해서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관할하라라고 지자체마다 정해줘야 지자체끼리 싸움이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관할하고 정해주는가?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입니다. 이제 키 단어가 나왔네요. 키 단어에 대한 예로서 납세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지방세에 대한 예로서 가볼 때에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 그럽니다.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하였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이랬을 때에 주소지에서 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관할하라 이렇게 법이 정했다 합시다. 그랬으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서울이 사용, 여기도 취득세에 대한 내용 서울이 사용, 여기도 취득세에 대한 내용 서울이 사용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는 내용이 나타남으로써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은 지자체에서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로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물건이 있는 곳 해야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요. 취득세에 대한 누가 사용? 물건이 있는 곳이니까 서울이 있음으로써 서울에서 사용. 여기는요. 이 취득세는 이 물건이 어디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거죠.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에서 사용. 이 취득세는 강원도에 물건이 있으니까 강원도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 걸 보고 저희는 소재지라 그래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물건 나와요.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문제상에서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물건에다가 뒤에 나온 단어는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국세 땁시다. 국세.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국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을까요? 국가는 하나죠. 하나니까 이제 국가끼리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하는 것은 이것만 고려하면 되겠죠. 징수하기 용이한 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니까 이 국세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사람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이로서는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양도인 나옵니다. 거주자, 양도인 나오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취득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납세지 나왔어요.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거기에서 물건 나와야죠.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소재지 되겠죠. 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서 과세, 관할 이렇게 나왔으면 관할 나왔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일종으로 국세예요. 국세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 나와야죠. 양도한자,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 다시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